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방송 찾아와서 감사드리고요, 형님들. 아프리카로 시청하신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경기 양키스 대 콜로라도인데 긴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일단 보시다시피 선발 투수 모두 다 신인급 투수들입니다. 되게 좀 껄끄러운 면이 많다는 거죠. 특히나 이 워렌 같은 경우는 일단 스토프 능력은 있는데 지금 이제 올라오고 나서 첫 두 경기 때 8실점, 4실점 이렇게 하면서 많이 털렸어요. 직전 경기 화사간테야 5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피안타도 많았었고 매 경기 피홈런도 맞고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리스크가 꽤나 큰 선수라고 보입니다. 지금 3경기 동안 방울이 8.59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 와중에 콜로라도의 블레이락은 비교적 얘도 똑같이 3경기밖에 안 했는데 근데 앞서 말했던 워렌에 비해서는 성적 자체는 괜찮아요. 정규 선발로는 2경기 나와가지고 5.2이닝 3실점, 5.2이닝 2실점 두 경기 모두 다 지구 라이벌인 애리조나나 샌디에고를 상대로 했는데도 두 팀 다 이제 후반기 활약을 보면 되게 괜찮은 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걔네들을 나름대로 잘 버텼다. 비교적 선발은 글쎄 이 친구가 조금 더 인상적인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양 팀의 지금 이제 차이는 어디까지나 불펜이라든지 빠따 이런 데서 많이 나오죠. 비교적 양키스 불펜이 전반기보다는 많이 안 좋아요. 최근 2달 동안에는 21위에 그치고 원래 올 시즌 불펜 1위를 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불펜은 조금 안 좋고 반면에 빠따 같은 경우 내일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를 하면은 빠따가 불을 뿜는다고 합니다. 오늘도 에런 저지가 홈런을 쳤었죠. 양키스는 뭐 늘 그렇지만은 이런 홈런은 정말 무서운 팀이고 리그에서 이제 아마 가장 많은 홈런을 치고 있는 팀이 됐을 거예요. 양키스가 그 정도로 이런 뭐 무서움은 있는 팀이다 뭐 그런 건데 결국에는 빠따 차이 때문에 이거는 양키스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 볼티모어랑 하나 차이로 2등이네 아직도. 저는 뭐 빠따 차이 때문에 결국에는 아무리 선발이 좀 애매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양키스를 보는 게 옳지 않을까. 근데 혹시라도 나는 이 경기 이 워렌이라는 놈이 리스크가 있어 보인다 그런 분들은요 과감하게 패스하셔도 좋고 오바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 보는 거는 근데 요즘에 사실 양키스 빠따가 7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타고 안타 숫자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10경기 동안 타율이 2할이 1푼8리밖에 안 돼. 그 와중에 홈런은 또 17개를 때리고 있다. 이런 팀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요즘에 양키스의 빠따가 한창 좋을 때만은 아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다른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라든지. 다음 토론토 대 천사 경기인데 제가 어제도 살짝 천사의 프랭 렌세를 맡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토론토의 배시즌 오락가락한 와중에 천사의 코아노비치라는 선수가 꽤나 돋보일 만한 활약을 해주고 있었다고 했었어요. 어제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경기도 천사가 꽤나 느낌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막바지 때 토론토한테 역전을 당했었죠. 이게 천사가 보시다시피 지금 최근 2달 동안은 불펜 방울이 굉장히 좋아요. 이런 팀이어가지고 뒷심은 오히려 있을 줄 알았는데 빠따도 솔직히 천사가 조금 안 터졌었고 비교적 토론토가 괜찮은 경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제랑은 좀 상황이 다른 게 이 보우덴 프란시스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최근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요즘에 뭐 7이닝 먹어주는 경기도 많고 한 번 여기 지금 최근 5경기 중에 한 번이 0.1이닝 동안 1실점한 경기 그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양키스한테 끝내기 안타를 맞는 경기가 있어가지고 5경기로 나와 있는 건데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4경기 동안의 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4경기 동안은 평균적으로 이닝을 굉장히 많이 먹었다. 7이닝 경기가 2번이나 있었으니까 그런 거죠. 다른 스탯들도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왜냐면 그 전에 마이너리그에서도 조금 느낌이 있었거든 이 정도로. 그래서 이 보우덴 프란시스라는 놈이 원래 이제 내년 시즌에 좀 토론토에 선발 로테이션에 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벌써부터 약간 이런 싹수를 보여주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카슨 펄머는 좀 대체 선발이라고 봐야죠. 요즘에 천사가 워낙에 얘네들도 그 선발진 쪽에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애 쓰고 저런 애 쓰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올려 써가지고 많이 던지면 최대한 6이닝까지 먹고 좀 적게 먹으면 한 3, 4이닝 먹고 그런 친구인데 요즘 들어서 실점이 좀 많죠. 지난해 선발로 올라선 7경기 동안은 이런 식으로 딱히 두드러지는 모습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빠따면이나 마운드면이나 이 경기는 토론토가 밀릴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비교적 그런 거에 비해서는 토론토의 배당이 솔직히 좀 낮아. 1.5도 안 돼요. 근데 뭐 마행까지는 모르겠고 어제처럼 천사의 프렌을 볼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저는 토론토의 승이라든지 언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보는 거는 어제보다는 토론토가 실점을 덜 할 거다. 공략을 한다면 이 친구를 조금 더 공략을 해주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 대 휴스턴 경기 어제 참 제 속을 썩였던 그런 휴스턴인데 제가 어제도 이제 헌터 브라운의 선발이다 보니까 그래갖고 되게 좋게 봤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또 프레버 발데즈 제가 이제 지난 그 휴스턴 경기를 많이 다룰 때
휴스턴에서 믿을 만한 선발이라면은 로네 블랑코, 헌터 브라운 얘네 둘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요즘에 활약상으로 온 발데즈가 로네 블랑코의 위상을 다시 채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 원동력으로는 최근 5경기 동안 프랭크 발데즈의 싱커가 평균적으로 95마일 이상이 나오고 있다. 지금 보시는 거는 7월 20일날 94.8마일 정도 시즌 평균 대비 0.8마일 이상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 한 1마일 이상 높은 거예요. 이때는 그 프레모 발데즈가 구속이 94마일 올 시즌 평균인데 이때는 한 93.5마일이었었거든요. 요즘에 좀 구속이 잘 나와가지고 올 시즌 연평균 94마일 나오고 있다는 건데 이때 당시면은 한 1.2마일가량 더 잘 나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등판 7월 26일 날에도 싱커 구속이 95.4마일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도 오히려 더 잘 나온 거야. 이때는 거의 뭐 한 2마일가량 잘 나온 셈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 재작년이랑 했을 때 싱커 구속이 한 95마일이 나오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갑자기 올 시즌에 구속이 1.5마일 정도 안 나오더라. 제가 이거를 많이 짚어드렸었는데 근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프레임 발데즈가 한 7경기째 잘하고 있는데 최근 5경기는 심지어 이렇게 구속까지 잘 나오고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뭐 이제 직전 경기 이날도 한 7이닝 먹고 되게 잘했어. 근데 살짝 거슬리는 거는 구속이 94.3마일. 조금 다른 날에 비해서는 안 나왔다. 그전에는 이렇게 95.4마일가량 나오고 했는데 이날은 94.3마일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살짝 그러니까 거슬리기는 해. 발데즈의 요즘의 상승 요인 중에 하나로 저는 구속 상승을 꼽았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는 조금 안 나왔네.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거죠. 하지만 뭐 직전 경기는 화싹 상대로 7이닝 동안 무실점 3피안타로 오히려 깔끔하다면 더 깔끔한 경기를 했었어요. 삼진도 9개나 잡고. 요즘의 프레모 발데즈는 굉장히 무섭다. 7경기 동안 2이닝도 무지막지하게 먹고 있고 방울 1점대에다가 삼진 잘 잡고 볼넷 안 주고 홈런 안 맞고 딱 우리가 알던 2년 전의 프레모 발데즈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프레모 발데즈가 볼티모어 상대로 조금 약해요. 통산으로 5경기를 했는데 5경기 4.08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이렇게 기록상으로도 피안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92타석에 3할 2푼 6리 뭐 다른 이렇게 뭐 볼넷을 많이 안 준다든지 피장 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기는 한데 근데 오늘 또 휴스턴이 볼티모어 원정이잖아요. 발데즈가 이제 볼티모어 원정 3경기 동안 7이닝 6실점, 5.1이닝 7실점 이렇게 선발로 나왔을 때 이렇게 당했었고 옛날에 불펜 때도 2.1이닝 동안 1실점 한 적이 있어가지고 볼티모어 원정 캠든 야드에서는 통산 6.75로 안 좋습니다. 이게 조금 거슬리죠. 자, 뭐 볼티모어의 선발 알버트 수아레즈는 제가 이제 뭐 그 일본 리그에 있다가 MLB로 리턴을 했다. 뭐 구속도 나름대로 옛날보단 잘 나오고 이런 칭찬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올 시즌 초반에 선발로 나올 때 잘했었잖아요. 그러다가 흔들려가지고 얘를 다시 내렸었는데 요즘에 3경기 동안 이렇다고 합니다. 토론토, 템파베이, 보스턴 전부 다 그 이제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라이벌 팀들 좀 빡센 팀들을 상대를 한 셈이었는데 그래도 잘했다는 거기는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경기는 어제 물론 헌터 브라운도 나름대로 괜찮았다. 근데 오늘 나오는 알버트 수아레즈는 어제 나왔던 케이드 포비치보다는 휴스턴 입장에서는 상대하기 좀 어려울 만한 팀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휴지승에다가 언더를 보긴 하는데요. 근데 어제보다는 휴스턴의 승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물론 발데즈는 저는 믿거든요. 휴스턴의 빠따를 못 믿겠고 어제 브라이언 어브레이오 허짓거리하다가 5실점 내준 거 생각을 하면은 솔직히 오늘 휴스턴 못 가는데 멘탈 잡고 그래도 발데즈니까 볼티모어 빠따 어제는 나쁘지 않았다고 한들 요즘에 빠따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런 것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휴지승에다가 언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오클랜드 대 미러키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조 보일 등판 때 조금 껄끄럽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 그랬냐? 얘가 마이너리그에서 삼진 포스가 미쳤었거든. 올 시즌 이게 보면은 작년에도 몇 번 나왔는데 포심 평균 구속이 97마일로 스토프는 굉장히 좋아. 작년에도 포심의 이런 평가 같은 것들은 썩 좋지가 않았었는데 그 이제 직전 경기 등판하기 전에 마이너리그 3경기 동안 삼진을 30개를 잡았거든요. 그냥 미친놈이죠. 3경기 15.2이닝 동안 1.18 삼진 30개 이러고 나서 콜업이 됐는데 올라오자마자 6이닝 동안 삼진 6개 잡고 무실점으로 템파베이를 요리를 했습니다. 물론 템파베이가 좀 못 치는 팀이기도 했지만은 나름대로 조 보일이 제 우려랑 딱 맞게 꽤 잘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일단은 좀 거슬리고 그리고 콜린 레아 제가 여러 차례 올 시즌 이렇게 스위퍼 같은 구종을 앞세워가지고 승리도 많이 챙기고 방어력 역시 훌륭하다. 그래서 이제 미러키 선발진에서 꽤나 특색은 없지만은 되게 잘하고 있다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조금 못하고 있었거든. 좀 애매했어.
4경기 동안 이제 23이닝 동안 1.57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이제 한 경기 6이닝 7실점으로 다저스전에 고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경기에 바로 클리블랜드 상대로 7이닝 무실점으로 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다저스전에 고전했던 게 그게 그냥 한번 좀 이상한 경기였었다. 레아는 그 전에도 다저스 상대로는 약한 모습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꼬집을만 한 것 같고 저는 이 경기 역시 레아는 어느 정도의 좀 안정감은 담보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언더가는 게 제일 낫지 싶어요. 제가 어제도 이게 JP 시어스 최근 4경기 동안 7이닝을 계속 먹어주던 참 무시무시한 놈이다. 근데 그러다가도 언제 털릴지 모르는 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털렸습니다. 그래갖고 오늘 미러키가 무난하게 승리했죠. 간만에 14안타 2홈런 간만에 좀 빠따도 폭발을 하고 미러키가 그 전까지만 해도 최근 10경기 동안 타율이 2할이 안 됐었는데 요즘에 다시 좀 빠따적으로 회복을 살짝 하고 있어요. 내일도 보면 이렇게 우아한 상대로 원정 낮 경기 때 평소보다 빠따가 훨씬 더 잘 터진다 이렇게 나와도 있는데 이 경기는 뭐 미러키 쪽 가도 편하고 그러긴 한데요. 나는 조 보일이 조금 신경 쓰여. 이 경기를 조 보일이 또 한 번 되게 잘 막아줄 거다. 그런 예상도 가능하고요. 우리가 알던 조 보일처럼 이런 구위는 좋지만은 정면 승부하다가 얻어맞는 그런 예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마침 미러키 역시 빠따가 터진 시점이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뭐 미러키의 승 내지 언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의 입맛대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경기 보스턴 대 이제 애리조나. 제가 어제도 이제 베이오 대 넬슨이었었죠. 애리조나의 역배를 예상을 했는데 사실 오늘도 그럴만해요. 왜냐면 지금 역시 오늘 빠따도 그렇고 애리조나는 빠따 기세는 참 괜찮아. 여전히 뭐 모레노 없고 뭐 크리스티안 워커라든지 케텔 마르테 다 못 나오고 있는데도 애리조나는 후반기에 참 잘해요. 템파베이한테 수입을 당하고 나서 마이애미 바로 수입하고 그리고 보스턴과의 첫 경기 16안타로 그냥 조져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어제랑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은 베이오 대 넬슨 구도는 저는 물론 둘 다 괜찮았지만은 넬슨을 확연하게 우세로 봤거든요. 요즘에 넬슨이 한 7, 8경기 정도 꾸준하게 너무 잘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 경기는 크로포드 대 갤런이면은 어제보다는 선발 투수는 둘 다 좀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어제에 비해서는. 원래 뭐 잭 갤런 같으면은 애리조나 에이스인데 근데 요즘에 이제 갤런이 올 시즌 부상도 조금 있었고 복귀하고 나서의 모습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넬슨보다 안정감 있다고 하고 절대 얘기를 안 해. 그 정도로 갤런을 그렇게 신임할 수는 없는데 근데 크로포드 역시 어제 나왔던 베이오보다도 못 믿어요. 제가 뭐 여러 차례 그 최근 6경기 중에 앞선 4경기 동안 13피홈런을 맞으면서 리그에서 가장 많은 피홈런을 허용하는 그런 선발 투수다. 방어리 뭐 10.61이다 이랬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경기는 그나마 피홈런 하나밖에 안 맞았는데 여전히 방어리 개판이에요. 5.91로. 그래서 저는 크로포드는 어느 정도 실점을 담보를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구나 얘는 그 올 시즌 내내 최근에 원정에서 좀 털려서 그렇지 원래 원정에서는 3점대 초반 홈에서는 4점대 초중반 정도 이렇게 홈에서 오히려 털리는 애였는데 오늘 또 홈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비슷하게 갈게요. 어제랑 역시나 지금 보스턴의 빠따 흐름상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 4경기 연속으로 한 자릿수 안 타고 반면에 애리조나는 또 4연승을 질주를 하면서 빠따가 조금 안 터졌던 기간을 넘어 요즘에 또 나름대로 잘 치고 있어가지고 사실 빠따 흐름상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선발 투수의 난이도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저는 오늘도 한번 애리조나의 역배 같은 것들을 볼만한 날인 것 같습니다. 애리조나의 프렌이라든지 뭐 최대 1만승까지 한번 내다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애틀 대 샌프란시스코 경기인데 솔직히 이거는 선발 투수가 둘 다 나름대로 하는 애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조지 커비는 한참 잘하다가 요즘에 좀 안 좋았었죠. 그 직전 경기는 한번 6이닝 2실점으로 나름대로 피츠버그 상대로 잘했는데 그 전에 3경기 동안 보스턴, 디트로이트 얘네들한테 14이닝 동안 7.07이었어요. 특히 참 디트로이트한테 혼이 많이 났습니다. 두 번 다 스쿠바를 상대하는 그런 운도 안 따랐었는데 디트로이트 애들이 스쿠바를 도와주는 바람에 커비가 이렇게 기록상으로도 많은 손해를 봤었거든요. 어쨌든 뭐 직전 경기는 나름대로 잘했다. 하지만 최근 5경기 동안 볼넷도 많이 들었고 원래 볼넷을 참 안 주는 친구인데 요즘 들어서는 볼넷도 조금 많아졌더라고요. 피홈런도 많이 맞고 있고 이래가지고 솔직히 조지 커비는 요즘 폼이 그다지 좋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크 스넬 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맨 아래만 보시면 됩니다. 8경기 동안 1.03 대단하죠. 삼진 70개 52.1이닝 동안 70개 잡았으면 딱 우리가 알던 블레이크 스넬이에요. 고무적인 점은 이 기간 동안 볼넷이 16개밖에 없었다는 거. 원래 스넬은요 많은 삼진을 솎아내면서도 볼넷을 많이 내줘가지고 이닝 소화를 별로 못하는 친구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나름대로 제구도 조금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주목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8경기 성적은 작년에 사이영 봤던 스넬의 모습이에요. 그 저번에 애틀랜타랑 세일이랑 정면 승부하는 그런 대결도 기억이 나는데, 무튼 그 다음 경기도 오클랜드 상대로 7이닝 동안 삼진 10개 잡으면서 딱 스넬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커비는 엄밀히 말하면 성적 자체는 올 시즌에 보여준 것도 많고 잘하고 있긴 한데, 요즘 폼 자체가 커비보단 스넬 쪽으로 쏠린다, 이런 얘기는 좀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통상 이제 스넬은 시애틀 상대로 전부 다 이제 좀 2020년 이전 전적이긴 한데, 시애틀 상대로 0.81로 굉장히 강했던 모습도 있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 경기는요 6.5라는 진짜 낮은 기준점을 받았는데, 근데 나는 커비가 과연 6점에 걸맞는 그런 선수인가 싶어 하긴, 요즘엔 조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 샌프란시스코가 또 나름대로 선발은 잘 견뎠는데 불펜에서 또 사고가 났단 말이죠. 시애틀한테 역전패를 했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시애틀이 그동안 원정에서 9경기 동안 1승 8패 하면서 감독도 잘리고 그러다가 이제는 홈으로 갔으니까 한 번쯤은 이길만한 때가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애틀이 되게 역전승을 했더라고요. 어렵게 가다가. 그 이제 주범이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로저스였는데, 그 이제 로저스가 원래 작년에도 되게 안정감 있는 불펜이었습니다. 필승조였는데 오늘 경기는 혼자서 그냥 경기를 말아먹더라고요. 5실점인가 4실점인가 하면서. 무튼 시애틀이 나름대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바다적으로는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 저는 또이또이라고 보기는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냥 선발의 우세로 스넬 쪽으로 좋게 보도록 하고, 사실 불펜은 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늘 그냥 샌프란시스코의 불펜 임팩트가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시애틀도 요즘에는 뭐 문유주도 털리고 불펜도 좋은 모양새는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 배당 대비 샌프란시스코의 메리트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스넬의 폼이 워낙에 좀 무섭다는 생각이 있네요. 다음 경기 마이애미 대 컵스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경기는 마이애미의 벨로조가 가장 큰 엑스팩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잘 모르는 애거든요. 얘가 일단 8월달에 지금 4경기 동안 1.57입니다. 그 이제 6월달에 한번 콜업이 됐었어요. 2경기 올라왔는데 첫 경기 때 5이닝 무실점하고 그 다음 경기 5이닝 5실점으로 보스턴한테 한번 털렸는데, 따지고 보면 올 시즌 6번의 선발 등판 가운데 보스턴한테 한번 털린 거 말고는 아예 털린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참 의문부호가 붙어요. 이렇게 뭐 스토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커터 같은 걸로 좀 타자를 이렇게 좀 빗맞은 안타 유도하고 이런 친구처럼 보이는데, 홈런도 적게 맞고 있고 괜찮게 합니다. 나름대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선수로 보여가지고, 저는 이번 시즌 마이애미가 뭐 엄청 많은 선수를 올려 썼거든요, 선발로. 그 중에 하나 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잘해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와중에 상대는 시카고 컵스 이마나가가 나오는데, 이마나가는 참 배팅하기가 싫은 선수죠. 최근 뭐 7경기 전반적으로 괜찮다, 근데 피홈런이 너무 많다, 이런 게 있기는 한데, 참 잘하다가도 한 번씩 클리블랜드한테 5이닝 동안 7실점을 한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수라든지 방울이 전부 다 훌륭하거든요. 제구도 잘 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마나가 경기는 솔직히 말해서 손이 많이 안 가는데, 개인적으로는 배당 대비 마이애미의 프레임 같은 거 건드려볼 법한 것 같아요. 어제는 근데 막스 마이어라는 요즘에 참 활약이 안 좋은 친구였었고, 오늘은 저는 벨로조라는 점이 좀 걸려가지고 저는 상대가 이마나가여도 이거 한번 마이애미 프레임 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은 조금 드네요. 근데 어제랑 똑같이 이런 경고는 드리겠습니다. 마이애미 제가 어제도 7경기 동안 1승 6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또 패배를 해가지고 8경기 동안 1승 7패거든요. 그런 점들은 경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피츠버그 대 신시내티 경기. 어제 원래 신시내티가 앤드류 에벗 등판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갑자기 이제 에벗의 등판이 취소가 되고 불펜 데이를 했어요. 근데 오늘 또 신시내티가 아귀아르라는 신인 투수를 내보낸다. 지난번 등판 때도 얘가 한 4이닝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내일도 신시내티가 불펜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신시내티의 불펜 상태가 이래요. 어제만 7명의 투수를 썼다. 전부 다 이렇게 좀 투구수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 있거든요. 사실 요즘에 신시내티 불펜이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아. 그래서 요즘에 신시내티가 불펜도 많이 쓰고 오늘도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인데, 글쎄 이거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점들이 생각이 나고, 반면에 피츠버그는 내일 뭐 제이크 우드포드, 그 피츠버그 이적하고 처음에 좀 잘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직전 경기 때 4이닝 동안 7실점으로 되게 고전을 했습니다. 아마 세인트루이스한테 그랬나?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무튼 잘 나가다가 한번 꺾였다는 소리긴 해요. 선발 투수는 둘 다 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뭐 불펜상으로는 피츠버그가 조금 더 우세하다. 요즘에 피츠버그 불펜도 오히려 신시내티보다는 이런 분위기 자체는 좋은 걸로 보입니다. 내일 또 우한 상대로 홈에서 밤경기 때 꽤나 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신시내티의 불펜 운영이 제일 관건이라고 보이고요.
이 경기는 예측이 정말 좀 힘든 경기죠. 제가 어제도 이제 뭐 피츠버그의 승리 뭐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신시내티가 5대0으로 앞서 나가 역전당한 경기였어. 그만큼 불펜에서 어디든 빵꾸가 날만하다 이런 신시내티이기 때문에 저는 요즘의 모양새로는 피츠버그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예, 역배긴 한데요. 그렇게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삭 대 디트로이트입니다. 긴 설명 안 드릴게요. 자, 타릭 스코발이 나오는데 상대가 화이트 삭스다. 배당도 그렇고 이거는 디트로이트 마헤네가도 1.51배밖에 안 나와요. 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제가 저번에 이 카이 부시라는 친구 얘가 좀 운이 많이 따른다고 썼어요. 양키스 전에 그 화삭이 양키스를 11대2인가? 12대2인가? 그렇게 이겼던 경기가 한 번 있었잖아요. 그 경기의 선발이 부시였는데 4이닝 동안 6피안타 7볼넷으로 총 13번의 출루를 시켰는데도 그 점수를 2점밖에 안 줬습니다. 그 정도로 양키스가 찬스를 많이 못 살렸고 어영부영 많이 좀 막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다음 경기 휴스턴한테도 6이닝 실점으로 나름대로 잘했어. 스토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제구도 많이 문제가 있고 그런 친구인데 솔직히 지금까지는 상대팀도 빡세는데 운이 많이 따랐다고 보거든요. 과연 내일 타릭 스쿠바를 상대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야 뭐 디트로이트도 생각보다 빠따를 그렇게 잘 치는 팀은 아니기 때문에 카이 부시를 볼 수도 있습니다. 화싹에 뭐 역배 메리트가 꽤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타릭 스쿠바는 올 시즌 유력한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 주자잖아요. 저는 무난하게 그냥 1승 추가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이거는 뭐 디트승이나 마헨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클리블랜드 대 텍사스 경기. 제가 어제도 한번 클리블랜드의 역배 같은 것들을 보고 싶었었어요. 텍사스는 이볼디, 클리블랜드는 테너 바이비가 나오는 경기였는데 사실 둘 다 요즘에 폼은 괜찮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텍사스가 나름대로 빠따의 힘으로 클리블랜드를 짓누르는 경기였었다. 내일은요 근데 이 라이블리 어쨌든 지금 10승에다가 3점대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가성비가 참 좋은 투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일 존 그레이는 복귀 등판이거든요. 그 이제 7월 말쯤 그때까지 던지다가 한 달 정도 결장을 했어요. 그러고 피츠버그전 복귀를 해가지고 2이닝밖에 안 던졌거든요. 그래도 그때 구속 자체는 잘 나오더라.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아는 봤는데 어쨌든 존 그레이는 지금까지 실전에서 선발로서 이제 뭐 한 109 가까이 던지는 그런 활약은 기대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볼디보다는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편할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뭐 그래도 적힌 것처럼 통산 존 그레이는 클리블랜드 애들 상대로는 100번이나 만났는데 피한 타율이 1할 9분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존 그레이가 클리블랜드를 만날 때 나름대로 편한 부분이 있는 거겠죠. 워낙에 지금 그리고 클리블랜드 빠따가 정말 별로이기는 해요. 클리블랜드가 이제 최근 7경기 동안 1승 6패 달리면서 그 1승 경기는 볼넷을 14개나 얻어내고 안타는 12개를 쳤던 양키스전이었는데 그거 말고는 전부 다 7, 4, 2, 4, 1, 7 이런 적은 안타를 치면서 클리블랜드 빠따가 정말 지금 빵꾸가 나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솔직히 그냥 저는 클리블랜드 이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패스하는 게 답일 것 같습니다. 저는 클리블랜드가 원래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팀 중에 하나였는데 최근 50경기 동안에는 오히려 승보다도 패가 많다. 이런 얘기도 전달해 드렸던 것 같고 여전히 클리블랜드는 홈에서 잘하는 팀이고 텍사스는 원정에서 못하는 팀이다. 제가 어제도 이걸 짚어드렸었는데 요즘에 클리블랜드 꼬라지 보면은 그런 것들 내밀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켄자 대 필라델피아인데요. 이 경기 역시 필라델피아에서는 랑엘 수아레즈가 복귀 등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프레디 싱어 얘도 한창 잘해주고 있었어요. 지금 최근 10경기 중에 7이닝 이상 먹은 경기가 5경기나 됩니다. 특히 7이닝 무실점, 7이닝 무실점, 7이닝 3실점 이렇게 해주다가 그 이후에 2경기를 5.2이닝 4실점, 5이닝 6실점으로 조금 못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직전 CCNT 경기에서 6이닝 무실점으로 다시금 싱어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근 10경기로 따지면은 평균적으로 한 6이닝 먹어주고 3.0이라는 훌륭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올 시즌에 좀 피홈런도 많이 줄고 확실히 작년보다는 정말 나아졌어요. 싱커 같은 거 플러스 12 정도로 좋은 지표 보이기도 하고 싱어는 칭찬할 부분이 많은데 그에 반해 랑엘 수아레즈 올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내셔널리그 사이영 1번 주자였었다. 근데 본인 스스로 많이 무너졌었죠. 얘가 이제 4월달에 1.32, 5월달에 2.32, 6월달에 2.05로 졸라 잘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7월 들어서 4경기 동안 7.71 정말 안 좋았습니다. 6월 막바지부터 해서 좀 흔들렸는데 7월 들어서는 매우 아쉬웠었고 보니까 뭐 허리 부상이 있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로 쉬고선 이제 등판을 하는 건데 근데 그 사이에 리에이 등판도 없어. 마이너리그 이력 같은 것들도 없길래 지금 랑엘 수아레즈의 상태를 가늠하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밖에 못 드릴 것 같아요. 필러라든지 이런 애들이 나올 때보다는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 경기는 어제 켄자는 제가 타이오나 워커 대 마이클 와카 경기다 이러면은 켄자를 볼만 하거든요. 그건 확연하게 선발 투수 차이도 있고 요즘에 빠따적으로도 필라델피아보다는 켄자의 분위기가 훨씬 나아요. 최근 이제 켄자는 8경기 동안 7승 1패 달리고 있고 필라델피아는 5경기 동안 1승 4패 이 꼬라지여가지고 분위기상으로나 뭐 여러가지로 켄자를 보는 게 맞는데 오늘 경기는 싱어 역시 조금은 어제보다 리스크가 있다. 그렇게 많이 꾸준하진 않아요. 그리고 랑의 수아레즈 역시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지경이어가지고 이러면 그냥 빠따적으로 조금이라도 나은 켄자를 보는 게 옳지 않나. 그래도 싱어 올 시즌 홈이랑 원정 차이, 원정에서 4.04, 홈에서는 2.50으로 확실히 홈에서 좋은 모습이 있긴 했다더라. 그냥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뭐 배당 대비 켄자의 프렌이라든지 역배 같은 것들 그래도 보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미네소타 대 세인트루이스인데요. 어제는 이제 미네소타가 그 데이비 페스타 9위가 좋은 투수가 나왔는데 사실 뭐 이렇게 세인트루이스도 뭐 안드레 팔란테 좀 애매한 선발이었었거든요. 경기는 그냥 미네소타가 너무 또 빈타여가지고 경기가 끝났는데 사실 파블로 로페즈 정도면 요즘에 미네소타는 좋은 선발이에요. 최근 7경기 동안 42이닝에 2.79 평균적으로 이닝도 잘 먹고 방어도 좋다. 지금 리그에서 선발 투수들 가운데 가장 좋은 포심을 던지는 투수 그게 파블로 로페즈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헌터 그린이고요. 이제 리그 1위는 KD 스미스라고 클리블랜드의 불펜인데 어쨌든 파블로 로페즈의 직구가 리그에서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다. 피안탈도 정말 적죠. 대신에 이제 뭐 다른 구종들 슬라이더라든지 뭐 체인지업 이런 구종들이 안 따라져가지고 파블로 로페즈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한창 흔들릴 때에 비해서 요즘의 파블로 로페즈는 좋다는 거거든요. 반면에 이제 소니 그레이 지난 6경기 동안 소니 그레이는요 뭐 이닝 괜찮게 먹고 그랬는데 문제는 피홈런이에요. 소니 그레이가 지난 6경기 동안 10피홈런을 맞았는데 이 10피홈런이 지난 시즌에 193이닝을 던지면서 맞았던 피홈런이랑 똑같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니 그레이는 팀도 옮기고 이러면서 올 시즌에는 작년보다도 활약이 안 좋고 피홈런도 너무 많이 들었다. 원래도 소니 그레이가 피홈런이 그렇게 많은 투수가 아니거든요. 근데 올 시즌만큼은 많은 피홈런을 찍고 있고 특히 요즘 6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에 있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슬리는 거라면은 뭐 내일 이렇게 미네소타가 지금 후반기 들어서도 OPS도 훌륭하고 뭐 어제는 별로 못 쳤지만 그 전에 2경기 동안 14만타 18만타 치면서 나름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했는데 지난번에 파블로 로페즈 등판 때 그날도 파블로 로페즈가 6인 이상 먹어주면서 되게 잘했거든요. 그 경기 무난하게 미네소타 4대0으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제 멘탈을 나가게 했던 알카라가 혼자 5실점을 하는 오늘 딱 그냥 휴스턴의 아브레우랑 똑같은 경기예요. 4대0 뭐 이렇게 앞서는 경기 때 혼자서 불펜 혼자 5실점 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는데 설마 내일도 그러겠습니까? 파블로 로페즈는 그래도 나름대로 요즘에 올라올 때만큼은 안정감을 심어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고 이 경기 역시 저는 배당 대비 선발 투수로서는 로페즈가 밀릴 게 없다고 보고 빠따적으로는 사실 미네소타를 그렇게 믿기는 힘든데요. 1.56 정도면 미네소타 봐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워싱턴 대 애틀랜타 경기. 어제는 세일이 나왔잖아요. 근데 워싱턴의 고어는 지표상으로도 솔직히 말해서 애틀랜타가 질 수 없는 경기라고 봤거든요. 근데 경기를 까놓고 보니까 맥켄지오가 생각보다 애틀랜타 빠따를 잘 막아줬고 그리고 크리스 세일 생각보다 워싱턴 빠따한테 고전을 했다. 선취점을 애틀랜타가 먹었는데도 이 경기를 크리스 세일이 2대1로 끌려가는 경기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아마 해리스였나? 홈런 쳐가지고 동점 맞추고 연장 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내일은 이제 모튼입니다. 찰리 모튼 어제 나왔던 크리스 세일에 비하면은 찰리 모튼은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아무래도 제가 맨날 이제 모튼 하면은 얘기를 했던 게 얘는 나이도 많고 커브를 가장 많이 던진다. 최근 이제 한 7, 8년 정도를 들여다봐도 커브만큼은 꾸준하게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내일 상대하는 워싱턴은 딱히 뭐 커브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고 해요. 리그에서 5번째 정도. 그렇다고 수치가 엄청 안 좋을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커브 대처를 잘 못하는 팀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제이크 어빈 어제 났던 고어보다는 워싱턴에서는 믿을만한 선발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올 시즌에 거의 10승을 눈앞에 두고 있고 3.81이라는 비교적 괜찮은 이런 자책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통산 같은 지구다 보니까 어빈 역시 애틀랜타 애들 상대를 많이 했는데 3경기 동안 3.07 더구나 이제 올 시즌 2번 만나가지고 2번 다 6이닝 무실점으로 잘했습니다. 애틀랜타를 2번 상대는 전부 다 6이닝 무실점이었어요.
이래가지고 찰리의 모트는 올 시즌에 5.2이닝 8실점, 5이닝 5실점. 워싱턴을 상대를 했을 때 오히려 모튼이 대 워싱턴 성적이 안 좋았었거든요. 뭐 둘 다 이렇게 뭐 지표상으로는 상대 전적 같은 것들 보면은 그냥 어빈이나 이 모튼이나 상대 전적이 되게 좋아. 그러긴 한데 올 시즌 한정하면은 오히려 모튼보다도 어빈이 좋은 활약을 했다. 이런 얘기는 할 만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어제 이제 경기를 봤던 것도 있고요. 나는 워싱턴 프렌의 언더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애틀랜타에 빠따는 마테니가 많이 가는 게 보이고 어제 또 찬스 때 막 맷 올슨 같은 애들 병타 다 치고 이러면서 어쨌든 애틀랜타가 지금 6경기 동안 5승 1패 달리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이기고는 있는데 이 5승 1패 중에 최근 5경기 전부 다 5점 밑으로밖에 안 났거든요. 3대2, 3대2, 2대3 패배, 3대1, 3대1 막 이렇게 많이 내봤자 3점이에요 애틀랜타 요즘에. 이러다 보니까 내일 경기 역시 저는 뭐 언더라든지 워싱턴의 프렌 혹시라도 근데 워싱턴이 어제도 매서웠는데 최근 5경기 중에 4경기가 두 자릿수 안타입니다 워싱턴이. 저는 뭐 여러 차례 워싱턴이 애들도 많이 팔고 올 시즌 버렸음에도 생각보다 빠따는 좀 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요. 내일도 이렇게나 컨디션 오피스 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배당 대비 애틀랜타는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저는 워플이라든지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샌디에고 대 매치인데요. 사실 제가 어제도 샌디 대 매치 경기를 패스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실 데인 피터슨이 되게 잘해. 지금도 보면은 7승 1패에다가 3.60 지금 꾸준하게 이닝은 많이 못 먹어도 피터슨은 활약은 꾸준합니다. 그냥 나름대로 안정감이 있어요. 다른 팀 같으면은 좀 빠따를 치는 팀이면은 아니면 매치에 빠따가 좀 좋은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피터슨 경기는 피터슨에 가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 친구인데 문제는 이 어제 샌디에고 빠따가 그 16안타 이렇게 매치를 두드러 팼다. 매치는 2안타밖에 못 쳤거든요. 그리고 마이클 킹 요즘에 8경기 동안 중간에 한번 삥난 적이 있긴 한데 8경기 동안 삼진 잘 잡고 문제가 됐었던 볼넷도 많이 안 주고 있고 피홈런도 2방밖에 없다. 마이킥은 요즘에 이제 피홈런이나 제구 같은 이런 부분에서 전부 개선이 된 상태예요. 8경기 동안 너무 잘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피터슨이 괜찮게 보더라도 마이킥은 그렇게 피터슨보다 밑으로 볼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냥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막 엄청 신임하는 경기까지는 아닌데 지표상으로는 샌디슨 보고 싶어요. 사실 이 경기가 7.5여가지고 언더는 가기는 싫은데 굳이 따지자면 나는 피터슨도 믿고 킹도 믿어가지고 언더를 보고 싶네. 더구나 샌디에고의 불펜이 워낙 튼튼하다 보니까 경기 후반부로 가면은 샌디에고 쪽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긴 하는데 사실 뭐 배당으로나 샌디의 일반승도 배당이 1.54밖에 안 되고 언더 배당도 1.82 정도는 괜찮긴 하지만은 7.5 언더는 좀 빡세긴 하죠. 샌디에고의 빠따도 그렇고 매치도 빠따가 있는 팀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는 그렇게 욕심은 안 나는 경기네요. 자 그리고 다저스 대 템파베이 경기 클레이튼 커쇼 대 타지 브래들리인데요. 사실 이거는 내용상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커쇼는 이번에도 2점대 방어에 진입을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커쇼가 복귀할 때쯤에 올 시즌 이제 첫 등판을 준비하던 와중에 구속이 좀 안 나온다. 그리고 이렇게 공을 많이 던지지도 못한다. 좀 한 5회나 4회쯤 되면 구속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직전 경기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6이닝 동안 무실점하고 딱 그냥 커쇼다운 피칭을 해줬어요. 최근에 3경기 동안 1.10에 되게 경제적인 피칭을 잘해주고 있거든요. 커쇼는 커쇼다 이런 얘기가 딱 어울리는 것 같고요. 반면에 타지 브래들리 엄청난 구위를 가지고 있지만은 얘도 이제 복귀하고 나서 초반에 조금 좀 부진하다가 9경기 동안 엄청 잘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 4경기 8.10에 5피 홈런 이런 약발이 많이 떨어진 모습이 있다. 그래서 내용상으로는 요즘 분위기 차로는 커쇼가 좋아요 브래들리보다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템파베이는 지금 후반기 들어서 유일하게 팀 방어율이 2점대인 팀이다. 그게 조금 거슬리죠. 어제도 뭐 이제 7실점이나 하면서 다저스한테 뭐 경기 후반부에 특히 오타니의 끝내기 말로 홈런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아마 템파베이도 흠집이 많이 갔을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뭐 다저스 요즘에 승률 같은 거 보면은 최근 7경기 동안 6승 1패 5연승 달리고 시애틀 보양 먹고 이러면서 잘 나가고 있긴 하잖아요. 그냥 다저스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좀 오늘도 그렇고 템파베이의 이런 불펜의 힘도 그렇고 물론 템파가 이렇게 최근에 한 2주 만에 OPS가 732에서 697까지 떨어졌다. 이만큼 빠따를 못 치고 있기도 하거든요. 최근 5경기 동안 템파베이 타율이 1할 6푼 1리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이 경기는 여러분들이 좀 언더 같은 거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타지 브래들리가 개털리지만 않는다면은. 자, 일단은 뭐 파르마 대 밀란이면은 일단 밀란도 지금 꽤나 좀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모라타를 데리고 왔는데
모라타가 아직은 뛰지 못할 핏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뭐 요비치도 써보고 이랬었는데 아마 오늘은 뭐 노아 오카포 이런 선수들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좀 피지컬 좋고 기동성 있는, 다소간에 뭐 다른 능력은 떨어지지만 뭐 그런 선수가 이제 뛰는 셈인 것 같고요. 레앙이나 지난주에도 보면은 테오 에르난데스를 왼쪽에서 선발로 안 썼어요. 제가 늘 밀라는 이 왼쪽 레앙이랑 테오 에르난데스가 뛰는 이 왼쪽 라인이 거의 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라인업이다 이랬었는데 지난주에는 그게 가동이 안 됐고 그래가지고 2대0으로 끌려가는 약간 단초가 됐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밀란 역시 지난 경기도 겨우겨우 비겼었고 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승격팀인 파르마라고 할지라도 저는 데니스 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위협이 될 만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경기도 밀란이 장담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요 꽤나 이렇게 막 쉬운 경기는 아닐 거라고 봐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뭐 밀란의 승리라든지 이겨도 그냥 적은 점수차로 이길 정도? 햄무 정도 한번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디네세 대 라치오. 제가 우디네세 얘기할 때마다 지난 시즌 가장 많은 무승부를 4대 리그에서 기록한 팀이었다. 아마 19무승부인가 그랬어요. 38경기에 19무승부면 진짜 많은 기록이죠. 그 정도로 무승부가 되게 많은 팀이었는데 볼로냐라는 쉽지 않은 상대한테, 그날 볼로냐는 너무 이제 좀 결정력이 부실했는데 어쨌든 우디네세가 지금 뭐 사마르치도 나가고 꽤나 좀 누수가 많아. 그런데도 우디네세의 좀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지난 시즌 막바지 때 파비오 칸나바로를 급하게 소방수 감독으로 좀 불러들였는데 그러면서 가까스로 리그 마지막 한 4경기인가 5경기 동안 승점을 엄청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잔류에 성공을 했어요. 우디네세가. 그래서 이 우디네세가 어쨌든 1라운드도 무승부도 기록을 하고 볼로냐라는 챔피언스리그 나간 팀한테도 비기면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뭐 전력상으로 우디네세를 높이칠 수는 없습니다. 딱히 뭐 영입도 대단히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 드리면서 우디네세를 그렇게 높이는 안 본다고 했는데 뭐 많은 무승부? 그런 것들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리고 라치오 역시 이번에 루이스 알베르토나 임모빌레 이런 애들을 내보냈다. 지난 몇 년 동안 라치오의 간판 역할을 하던 애들이 많이 빠져나간 시점이어가지고 라치오가 뭐 1차전은 베네치아 상대로 3대1인가로 승리를 했어요. 잘하긴 했는데 지난 시즌에 라치오도 홈이랑 원정 차이도 조금 있었고 저는 다시 한번 이 경기 무승부라든지 뭐 지난 시즌 뭐 지난 몇 년간 이렇게 라치오가 우디네세 원정에서도 이렇게나 뭐 1점차 승리도 많이 거뒀다 이런 것들 때문에 햄물 같은 것들도 볼게요. 솔직히 말해서 우디네세 승까지는 못 보겠거든. 그래서 라치오가 이겨도 간당간당하게 이기거나 아니면 무승부 정도 이렇게 고배당 노리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레체인데 사실 인터밀란은 이번에 별다른 보강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뭐 지난 시즌의 전력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러고 있는데 작년에 뭐 압도적인 전력으로 리그 1위를 질주를 했죠. 근데 올 시즌 이제 개막전부터 제노아한테 95분에 동점골을 쳐맞으면서 좀 시즌 초반에 안 좋습니다. 그러긴 한데 인터밀란 이렇게 많이 좀 부숴왔다 이런 것들도 발견이 되긴 되죠. 레체는 지난 시즌 딱 이맘때쯤 엄청 잘했습니다. 그래갖고 레체 다베레사 감독이 뭐 이달의 감독상을 받았다. 제가 맨날 레체 하면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작년에 레체는요 얘네는 원정 성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중간에 뭐 이렇게 한 번씩 살레르니타나 같은 강등당했던 리그 꼴찌팀한테 승리하고 하긴 했지만은 이렇게나 무승 행진이 정말 길었습니다. 레체가 한 12경기 13경기 정도 되네요. 어쨌든 이 정도로 레체가 첫 13경기 동안 원정에서 승리가 없었다 뭐 이런 팀이에요. 뭐 그런 것들도 생각도 나고 상대가 인터밀란이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인터밀란 승이 인터밀란 마행 가는 게 제일 안정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크게 이거는 무리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인터밀란이 첫 경기 때 제노아 상대로 아쉽다고는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통상 인터밀란이 제노아 원정에서는 어려움을 꽤나 겪었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인터밀란은 레체 상대로는 꽤나 이렇게 상대 전적들이 좋아요. 옛날 같은 거 전적도 봐도 대부분 인터밀란이 많이 승리를 했고 어지간해서는 인터밀란이 가져갈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몬자드의 제노아인데요. 이것도 뭐 솔직히 말해서 긴 생각은 안 듭니다. 지난 시즌에도 두 팀 다 세리아의 중위권을 형성하던 팀이었었는데 작년이랑 다른 점은 제노아는 주축 공격수들 그비드민손을 피오렌티나로 레테기를 이제 아탈란타로 팔았다. 이게 이제 제노아의 가장 큰 하락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몬자 역시 뭐 지난 시즌 제가 계속해서 이 중위권 치고는 중원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페시나라든지 갈리아르디니, 미들라이커, 콜파니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있다고 했는데 콜파니도 팀을 떠났고 디 그레고리오, 베스트급 활약을 했던 골키퍼까지 유벤투스로 떠났어요. 두 팀 다 그러니까 올 시즌 이렇게 보강은 조금 지지부진한데 전력 누수가 많다는 점이거든요.
뭐 작년에 이제 몬자가 승격하는 다음에 두 번 다 이렇게 몬자가 제노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긴 했는데 둘 다 해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개인적으로 저는 언더도 조금 생각도 나고 제노아 플랜이라든지 무승부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제노아 역시 원정이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하죠. 조금 작년에도 그렇고 인상적인 팀이긴 했어. 몬자는 초반에 잘 나가다가 후반기에는 좀 색깔이 많이 잃었었고 제노아는 상위팀 상대로도 그렇고 꽤나 잘 싸운 면들이 눈에 띕니다. 1차전도 물론 이제 인터밀란 상대로 좀 뽀록골들이긴 했습니다. 둘 다 뽀록골이긴 했는데 어쨌든 무려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2대2로 비겼다는 점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노아는 조금 높이 사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역시 무승부나 프렌 제노아 쪽으로 프렌 한번 이렇게 생각 좀 해보도록 할게요.